자,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이 공급이란 파트는 그냥 임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임대하는 조건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간 임대에서 임대 조건, 즉 임차인의 선정과 임대 보증금의 임대료의 결정을 말합니다. 일단 민간 임대의 임대 조건에서 임차인 선정편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이고 공공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이 법에 제한받는다 했습니다. 법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요 법으로 이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임차인을 정한다. 그래서 공공임대와 유사하게 그렇게 임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정한다. 그래서 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춰야 된다란 말입니다. 장기 일반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또 한 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이것은 장기 일반이든 공공적 관계없이 다 최초로 공급 임대할 때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시군구청한테 임대조건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단지 일대 30호 이상 되면 최초 임차인 모집 전에 10일 전에 신고하라. 규모 큰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보시면 두 번째 사항은 전부 다 뭐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적인 제한을 받는 데 있었죠. 임차인도 뭐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공공임대에 살다가 이쪽에 중복으로 산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각종 어떤 중복 입주 등을 확인하고 소득을 다 확인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일 때만 본인들의 뭐 자산 수준 또 우선 소득 수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동의서면 다 확인을 제출해서 확인을 다 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그렇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고 장기 일반은 그런 거 임차인에 관한 파악, 분석, 뭐 확인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한 둘 다 10년 이상이죠. 민간 임대는 둘 다 10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시점부터 계속 임대 의무기한 동안에 임대해야 된다. 이 말은요, 임대사업자한테는요, 요 10년 이상 임대가 주어지면은 그 사이에 본인이 임대사업하고 임대를 해야 되지, 딴 사람한테 양도하지 못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임대사업자끼리 양도수합니다. 임대사업자끼리 A라는 사업자가 A라는 뭐 큰 기업체에서 B한테 모든 임대권을 이렇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보시면 한 번씩 있습니다. 큰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을 딱 해놓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전체 사업권을 양도해가지고 그 양도받은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조금 더 그 비용을 지급해주고 본인들은 좀 더 올라간 금액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임대사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끼리의 양도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바뀌면 종전 조건 똑같이 포괄승계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하기 전에 집을 지어놓고 단지를 지어놓고 통째로 양도해가지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 사람들이 또 10년 동안 임대하면서 월세도 받고 이제 수익을 사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도할 때는요 조건 똑같이 포괄승계에 대해서 포괄승계한다는 의미도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최초와 중간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양도금지 시기, 건설 임대는 입주 지정기한 개시일부터고 매입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다. 이런 부분만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자, 밑에 3번 상이 이제 좀 힘든 상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임차인이나 또 기타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의무기한 중에. 그래서 임대사업자끼리의 양도수는 아무런 신고상이고 아무런 뭐 제한이 없다. 왜? 포괄성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제3자한테 할 때는 허가를 받더라 라는 부분 봅니다. 임대사업자끼리는 신고상인데 임대사업자 아닌 자한테 양도할 때는 허가상이다 합니다. 여기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번, 2번은요. 임대사업하는데 지금 망해가 이 표현 보시면은요. 2년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할 때는 더 이상 했다가 내가 망하겠다. 할 때는요, 허가받고 중간에 손절, 임차인한테 싸게 팔든지 처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데 12개월간 계속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 이상이다. 공실 발생이 1년 이상 계속 20% 이상이 임차인이 안 들어와. 그때는 알아서 이제 허가받고 해당 집을 또 싸게 이렇게 할인 분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이건 주로 매입, 임대일 때 포함되겠죠. 매입을 해서 임대사 파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얘는 철거된다.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 다 무시하고 다 철거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해당 임대주택을요, 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4번에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요 1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은 20년 이상 길게 임대하겠다. 아주 좋은 목적이네요. 그런데 비용이 필요해요. 이 비용이 필요할 때 보시면 10년 경과 되어진 집들 중에서 일부를 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10년에 8년까지 임대가 되온 이후에는 임대 팔아가지고 10년 이상 길게 20년 동안 임대하기 위해서 비용 충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5번 사항은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 말고 기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안 됩니다. 안 돼. 또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종전에 이 없앤 그전에 있던 4년 짜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딱 끝나가. 요 임대기간 4년이 딱 끝나간다. 그럼 말소 신청에 따라서 말소하는 경우에 말소하는 경우는 이제 보시면 중간에 팔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4년, 10년을 안 채워도 그 기간 내에 그러면 앞으로 4년짜리가 없으니까 내가 한 2년 시점에 팔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요 기간에 말소 신청하면 말소하고 나서 그 집을 팔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136페이지인데 임대료 결정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임대편에서 임대료 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합쳐가지고 임대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임대료 결정일 때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최초 임대료 오른편에 보시면 있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요, 임차인에 관한 제한뿐 아니고 임대료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높일 수는 없어. 그보다 다운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사업자가 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근데 장기 일반은 처음부터 임대료 결정, 임대 보증금을 3억 가든지 5억 가든지 그건 임대사업자 자기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면 안 들어오겠죠, 임차인이. 너무 싸면 이제 이 최초는 이렇게 딱 정하고 나서 이후에는요, 장기 일반 또는요, 공공지원 둘 다 임대료 증액 연 5% 제한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최초 잘 정해야 됩니다. 특히 장기 일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주 인기 좋은 곳은 처음부터 높게, 인기가 안 좋은 저 시 외곽 부분은 좀 싸게 해서 정하되 그 이후에 정액 부분들은 10년까지 연 5% 제한된다. 라고 합니다. 둘 다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임대료 있죠. 정액. 연 5% 내에서 한 번만 정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요, 임대 의무기한 경과가 딱 되었죠. 10년, 11년, 12년 계속 한다 해도 계속 연 5% 제한받습니다. 근데 장기 일반은요, 10년 딱 끝나면 팔든지 보통 팝니다. 파는데 그 뒤에 점프해서 2배, 3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만 제한받지만 공공지원은 10년 이상 계속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가 되겠다. 계속적인 연 5% 제한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임대료 결정은 이제 그 지급은 현금으로 입금하든지 또 카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지고 임대보증금의 보정에 가입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전에는요, 건설임대사업자 등한테만 보정가입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보정가입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정가입 대상 임대사업자 오른편에 있죠. 민간 건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 있고요. 또 보시면 분양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민간 매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미분양되어서 임대로 돌리면 건설임대지만은요, 분양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임대를 하면 이것은 매입 임대에 포함됩니다. 요들도 다 보증에 가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한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든 또는 매입하든 하는 임대사업자 요것도 다 가입한다. 중간에 100호 이상을 매입했다. 또 다 가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밑에 보세요. 그 외 민간 매입 임대 다 보증에 가입하죠. 지금 건설 매입 전부 다 보증에 다 가입합니다. 한 호를 하든 한 개를 하든 10개 하든 다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냐? 밑에 보시면 보증 가입에 관한 시기가 차이 납니다. 이까지는 재미 안 나오니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왼편에 딱 보시면은요. 가입 범위가 딱 나오죠. 임대보증금은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2억이다, 다 가입을 통째로 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임대단지가 1,000호, 2,000호 큽니다. 그러면 요 금액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외편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일들은요, 보증가입 금액을 일부 감소시켜 줍니다. 100분의 60이라는 숫자를 딱 기억하세요. 100분의 60. 임차인을 위해서 보호를 좀 더 해준 임대사업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임차인을 위해서 좀 더 보호를 강화시켜줬다, 그러면 이제 임대보증금 가입 범위를 좀 다운시켜주겠다. 그렇지, 100분의 60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입기간 시점이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 분리를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이 편에 잘 뜨는 것이 이겁니다. 5분상입니다. 제일 밑에 5분상.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보시면 그 가입 수요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75%는 임대사업자 부담, 25%는 임차인 부담이다. 그래서 75 임대사업자, 25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요 수료는요, 임대사업자가 납부해. 그래서 월세 받을 때, 월 임대료 받을 때 포함해서 징수해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다 모아서 지불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임대차 계약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편. 자, 임대차 계약편부터 임대 관리가 다음 페이지 이어지네요. 묶어서 쭉 하시면 1시간 거리로 딱 10분 거리로 될 수 있으니까 이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